그 핵무기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핵무기가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 플루토늄. 북한이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거냐,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우라늄으로 새로 핵무기를 만든다, 뭐 이런 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은 뭐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하니까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핵무기가 워낙 커갖고 그것이 뭐 큰 기성 같아갖고 그거를 부산항에다 박아갖고 무기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작게 핵탄두, 그것이 폭격기에 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폭격기,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북한이 최근에 행진하고 사열하고 했죠.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했다. 근데 우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제 생각에 뻥입니다. 뻥. 북한이 하는 게 뻥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잠수함이 북한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그냥 바지선이라는 거 아나? 여러분들 그냥 배에다가 쏜 겁니다. 마치 잠수함에 쏜 것처럼 화면 처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잠수함에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해갖고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갖고 쏘면 미국한테 엄청난 파괴력을 줄 것이 아니냐. 근데 북한의 잠수함은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핵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잠수함이 오랫동안 잠수함에서 그렇게 가려면 핵이 원료인 잠수함 아니면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뭐 엄청 큰 거,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근에 사열을 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갖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쏜다. 근데 그것이 대기권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그것까지 기술이 안 됐다고 미국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뭐 하와이 정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갈 것이 아직 안 됐죠.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다 없어져야 되겠지만 핵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뒤에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핵무기 공격을 얘기했는데 폭격기에 스텔스기라는 게 있어요. 스텔스. 그 스텔스라는 게 영어로 상대방이 모르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스텔스예요. 여러분 영어로 스틸이라는 말 있잖아요. 스틸. 그 뭐 야구에서도 세컨드 베이스를 스틸한다, 훔친다 그러잖아요. 그 스텔스에 거기서 스틸의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알아채지 못하게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스텔스입니다. 스텔스기는 뭐냐? 비행기에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나오면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는 비행기가 스텔스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스텔스기가 비행기 제가 공군장교 출신인데 그 가라지, 그 창고가 아니고 비행기 그 차고에서 나오자마자 김정은이는 평양에서 그거를 정보를 받고 바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을 하죠. 이거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지금 뭐 미국, 일본, 인도, 전선을 해갖고 한보 협의체를 한다. 그럼 군사훈련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 한국과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이 피곤하죠. 자기네들도 뭐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우리가 그런 군사훈련하면 김정은이한테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 김정은이 있는 숨어 있는 데를 스텔스가 갔다 옵니다. 갔다 온다는 걸 그 사람이 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협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공격입니다. 공격. 방어하는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 중국에서 핵무기를 쐈다. 그거를 일본이나 한국에서 중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드입니다. 그 사드가 왜 한국에서 그거를 사드를 배치하냐? 중국에서 항의하고 한국 제품을 뭐 불매운동하고 그랬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에는 엄청난 많은 사드가 있고 방어무기가 있고 공격 핵무기도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다음이요. 이게 사드 사진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핵무기 있어서 그걸 다 쏘면 지구가 다 폭발될 정도니까 핵무기를 없애자. 핵무기를 늘리지 말자. 완전 폐지하자. 한반도, 북한도 비핵화하고 한반도도 핵무기가 없는 대로 만들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미국도 핵무기 많고 러시아도 핵무기가 많고 그런데 그럼 차이가 뭐냐? 방어 시스템에서 아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핵무기를 쐈다. 그러면 그 떨어뜨리는 것을 일본에서 떨어뜨린다든가 한국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핵무기 방어하는 거랑 인공위성을 합친 거 그것이 그 기술이 미국이 러시아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를 어디서 쏘든지 인공위성 탐지해갖고 그걸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핵무기, 핵전쟁을 우주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타워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무기 방어 시스템에서 앞서는 것이 처음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사람은 소련이지만 지금은 러시아보다 미국이 앞서는 거지 핵무기 방어하는 시스템이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거 이것을 핵무기 방어 시스템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특히 해군력에서 미국에 뒤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핵 잠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4가지 힘이 있습니다. 4가지 힘. 패권이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핵, 무기, 그런 군사력이 패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금융, 경제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발전하고 있지만 금융,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많죠.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불투명하다든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중심돼서 만든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입해갖고 자유무역이 좋다. 1995년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합의를 봤죠. 그렇지만 서로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상태지만 지금 이런 미국이 그런 경제적인 금융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핵 무기를 포함해서 군사력, 두 번째는 경제 금융의 힘, 세 번째는 에너지의 힘입니다. 에너지 전략이랄까, 에너지 패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셰일가스? 석유가 지하에 모래 같은 데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개발해갖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을 인류가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석유 자원의 모래 틈에 한 것이죠. 그것이 러시아, 중국, 캐나다, 근데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는 기술이 미국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자기가 석유를 갖고 있는 걸 될 수 있으면 생산 안 했는데 석유를 생산하고 세일가스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합니다. 왜? 러시아와 중동이 석유를 갖고 장난을 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러시아와 중국, 중동은 한 가지 자원에 극히 의존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갖고 먹고 사는 나라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석유를 가지고 그 원유를 가지고 그거를 유럽에 공급해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서 보니까 지금 푸치니 대통령이죠. 푸치니 대통령 하다가 또 총리하다가 다시 대통령하고 자기 친구한테 넘겼다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했던 직업이 뭐냐.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그 석유 자원의 주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도 더 이상 석유를 갖고 뭐 석유 파동을 일으키고 석유 가격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미국이 에너지 자원도 세계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핵무기 군사력입니다. 두 번째 경제 금융의 힘입니다. 세 번째 셰일가스 등 에너지의 힘입니다. 네 번째가 IT의 힘입니다. IT는 대한민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미국이 제일 발달되느냐. 미국은 IT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창조성, 그런 크리에이티브니스가 발전돼야 돼요. 크리에이티브니스는 자유로운 바탕에서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를 다니다가 자기가 벤처를 해갖고 중간에 하차를 하더라도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미국이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하죠.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2차 산업, 제조업, 제3차 산업, IT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 소위 산업혁명은 영국이 했죠. 2차 산업, 대량 생산하고 그런 거, 제조업. 그게 다, 영국이 산업혁명, 미국이 그 다음에 이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예요?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근데 아편연대에 중국이 졌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발달되었고, 소위 영국계 미국인들이 세계를 경제, 문화, 산업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북한을 비약화시키는, 북한 비약화를 시키는 게 있어요. 북한 핵무기 자체를 비약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베트남처럼 계획 개방해갖고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1980년대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 탱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았을 때 불러다 놓고 내가 개혁개방 정책을 써갖고 중국을 배부르게 만들기 전에는 중국에 4천만이 굶어 죽었다. 근데 개혁개방 정책을 쓰니까 그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도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었죠. 최근에 또 그 같은 등소평, 탱샤오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미국에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써서 미안한데 도강양해라고 해서 힘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워라. 일단 힘을 키워라. 도강양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그 말을 안 들었고 새로운 대국 관계, 새로운 미국과 중국 관계를 만들겠다. 중국몽을 이루겠다. 그래갖고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거기서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더 큽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1인 TV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상학자를 데리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형수, 태풍, 가뭄 이런 자연재해잖아요. 이 기상변화 때문에
기상 변화, 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경제적인 문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전에 통일이 안 됐지만 거의 10년간 통일이 안 됐지만 자유로운 왕래라고 그랬습니다. 통일이 안 됐지만 통일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먼저 할 것이냐 평화를 먼저 할 것이냐 평화를 먼저 할까 통일을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과 같이 서로 자유로운 왕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로 살고 마지막에는 서독이 동독을 돈을 많이 주고 사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통일의 비행은 주로 우리가 겪습니다. 통일의 대박, 통일의 혜택은 여러분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제정치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